정말 그 인생 역전, 신분 변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정말 극적인 게 해조류죠. 영어로 해조류를 seaweed라고 하죠. weeds는 잡초거든, 잡초.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런 개념, sea vegetable, 바다의 이제 채소.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객과 밥상이라고 했을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 해조류들인 것 같고, 맞아요. 늘 그냥 이렇게 반찬의 한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엿한 이 메인 주 메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해초는 봄,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철마다 있지요. 근데 거의 봄에 많이 나오고요. 봄에는 가사리도 나오고요. 톳도 나오고, 미역은 뭐 요즘에는 저장하니까 철철이 나오고, 그게 제일 주 재료지요. 우리 집은 선반찬이라 해초 반찬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해초는 초무침을 많이 해요. 해초 반찬들은. 그리고 이제 미역 줄기 같은 건 이제 볶음 반찬으로 많이 쓰고, 김무침 같은 것도 뭐 철철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엔 김이 다 나오니까. 톳은 두부하고 무치는 거고, 그리고 미역은 초무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청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각을 또 이제 요즘에는 좀 쓰고 있어요. 청각은 잠깐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구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해초는 뭐 바다는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 잠깐 나오는 게 신안은 섬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 한 달 나온다고 생각하면 신안은 한 2달 반, 3달까지 나온다고 생각해야죠. 바다 해초들이. 뭐 직접 이제 바다 이 바위 위에 따라도 다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알게 됐죠. 예. 뭐 가사리, 꼬시래기, 그리고 뭐 바위에 붙은 것들은 뭐 톳, 미역도 따라다녔고 섬에서 오래 사니까 일이어도 이제 재밌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음식하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 손님들이 이제 집에 오시면 이제 그런 거 요리해주면 이제 드시면서 말씀하시면 또 좋잖아요. 요리한 사람 보람도. 야, 근데 이건 진짜 갯내가 무신 나는데. 감태. 감태. 네, 감태인데 네. 새것이라 아직 맛이 안 들었거든요. 야, 자꾸 딸려 올라오네. 먹어야 되겠다. 향은 하나 찾는데 짜요. 오, 식감. 미역 줄기. 네. 그럼 미역 초무침. 미역 초무침. 저 이런 밥상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해조류가 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초랑 잘 어울려요. 입안에서 지금 바다 향이 아주 물씬 나는데, 일단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남부 지방 일부, 그리고 하와이, 요 정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외에는 거의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식재료가 유통이 많이 되면서 다양한 걸 먹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걸 먹는 나라가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해조류를 많이 먹긴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해조류는 대부분 미역, 김, 다시마. 요런 정도고,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 좀 알려진 해조류, 뭐, 톳 정도. 요즘은 이제 감태도 인기가 많이 있고, 요런 정도고, 정말 청각, 그 다음에 뭐, 꼬시래기, 가시리, 이런 것들은 모르는 사람이 좀 알걸요. 이게
이게 해초 가사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위에 붙어 있어서 미끄러워서 손으로 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 이제 섬 사람들이 전복 껍데기나 숟가락으로 바위에서 긁어요. 긁어갖고 이거를 바닷물에 이렇게 씻으면은 그 무거워서 돌이나 껍질은 다 가라앉아. 그래서 이걸 다 뜰채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는 깨끗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게 지금 마른 톳이거든요. 이 톳을 삶아서 놔뒀다가 한 10시간 정도는 또 불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날 삶아서 담가놨다 다음 날 이제 손질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전에는 이제 섬으로 시집 오니까 42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복 양식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 섬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톳 같은 거 바다에 밀려오는 것들로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이제 이걸 생각해서 한 거죠. 근데 섬 사람들은 톳을 많이 먹어요. 섬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전복을 하니까 이것저것 요리를 하다 생각해서 하는 거죠. 건강식이고 해서. 지금 벌써 밥부터 이제 톳이 들어가 있네. 톳밥. 이거는 가시리 된장국이라는데, 야, 이건 진짜. 아, 오, 맛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 선조들이 좀, 뭐, 보릿고개도 그 흉년에 굶주린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양이 적었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먹는 1인당 식사량, 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사량이 한 홉을 먹어요. 평균적으로. 성인. 그러니까 한 홉은 지금 공깃밥 한 그릇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성인 1인당 식사량이 얼마였냐면 7홉이에요. 지금보다, 최소 한 4배, 3배, 4배 정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대니 아무리 어지간한 생산량으로는 이 먹성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라에서 곡식 생산량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는 없으니까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했던 주요한 국가 정책 중에 하나가 구황서적을 발간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닷가에는 해조류를 이제 구황작물로, 구황식품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조류는 뜯어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리고 해조류들은 말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장성이 높은 거지. 말려서 먹거나 소금에 절였다가 다시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섬 사람들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요긴한 식량이었던 거죠. 그 저장성에 있어가지고 난 또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기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저장한 것을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살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목가사락이 아니고 바이온 묵 만들어 바이 묵. 이 신안밖에 없어. 이것은 또 그러고 이 바이옷이 오목가사락은 틀리지. 자연산밖에 안 돼 이 바옷은. 바이옷은 힘들거든. 긁은 과정이 힘든데 이제 뭐 숟갈로 긁는다든지 이런 뭐 갈구제이로 긁어서 이제 와서 헹궈갖고 말렸다가 다시 또 구울 때는 또 헹궈갖고 구우는 물 종로를 잘 맞춰야
이게 제대로 과지거든. 이렇게 물도 많이 부숴보면 눕고 되게 하면 또 맛이 없고 그 물 정도로 잘 맞아야 이 바위가 맛있어. 거기다가 이제 구울 때 된장물도 부르고 식초도 치고 그러면 이제 넘지도 않고 앙쳐 놓으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장작불을 떼서 하면은 제맛이 나지. 이것이 이제 바다에서 매 와도 하는 가정이 힘들어서 안 한 사람이 많아. 이거는 뭐 아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이빨 없는 사람도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먹어. 여름에는 더 좋고. 가스레인지는 조금밖에 못 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 솥에다 뭐 많이 하고 불로 떼서 해야 제맛이 나지. 맛이 덜하지. 불 떼서 안 하면 맛이 덜해. 힘들어도 뭐 어차피 먹는 거 맛있게 먹으려면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지. 가스레인지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채취한 과정부터 고우는 것부터 이게 짜는 게 더 힘들어 이게. 이거는 웬만한 사람 못 해먹는다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아서 우리 엄마가 해줬는데 이제 하는 과정도 보지도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서울거 살다 와서 여기 와서 이제 해보니까 맛도 괜찮고 사람들이 해주면 맛있다고 잘 먹으니까 해서 1년이면 한 10번은 더 가. 그래갖고 동네 사람 한 등씩 나눠주고 또 우리 동생들이 좋아하니까 동생들도 막 퍼주고 우리 아저씨는 다 좋아도 안 해 또. 그래도 남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그 맛있게 먹는 재미가 해주는 사람은 음식 해주는 사람은 그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 보지 자주 가. 올 여름에도 한 10번은 더 갔을 것이요. 이 바이옷이라는 거는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좋아하고 먹는 과정 옛날에는 엄마들은 그냥 이렇게 조선간장에 쳐서 이렇게 먹기만 했는데 지금은 굴에다 해서도 먹기도 하고 깍두기처럼 썰어서도 먹기도 하고 미숫가루에다 여름에만 시원하게 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솔솔 잘 넘어가. 보통 잔칫날 많이 하지. 잔칫날도 많이 하고 명절날도 많이 하고. 이게 얼른 만들었으면 잘 못 만드니까 특별한 날만 먹는 음식이지. 이렇게 먹으면 감칠맛 있어. 그리하고 이렇게 도시 사람들 오면은 우리 동생도 도시가 다 하지만 누나 밥 가서 오세요. 그 소리가 제일 먼저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저 지난해 여기 와가지고 그때 촬영 때문에 지난해 왔을 때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위 온묵의 존재 자체를 올해 처음 알았어요. 맛이 뭐라 그럴까? 김이나 파래나 그러니까 다양한 해조류의 맛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묵이니까 식감도 좋고 그게 왜 바다의 밥상에서 기장에 갔을 때 콩국에 우물을 넣어서 먹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콩국에 그 바위 온묵을 넣어서 먹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 놀라운 게 어떻게든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짜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개발한다라는 것은 비슷한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식재료를 가지고 같은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로운 거죠.
tumbu기가 세 가지 맛이 나요. 미역기하고 모자반하고 다시마하고 그 매끄러운 맛이 세 가지 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나도 좋아해요. 진도밖에 없어요. 5월 달에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때 맞춰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배가 물이 쓰면 거기서 tumbu기를 손으로 막 뜯어요. 뜯고 나서 물이 들면 이제 또 같이 와요. 그래서 그놈을 손질 또 다 해서 햇빛에 말려요. 말려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팔죠. tumbu기를 또 담가가지고 삶아요. 삶아갖고 그 육수, tumbu기 육수를 버리지를 않아요. 저는 tumbu기 다 삶고 나면 그것을 이제 밭어갖고 이제 냉장고 넣어놨다가 또 tumbu기가 떨어지면은 다시 또 그 물로 또 삶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삶고 다시 삶고 그래가지고 이제 tumbu기를 삶아내죠. 갈비도 그래요. 소갈비도 그 물을 안 버려요. 기름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러면 딱 버리고 그걸로 다시 또 고기를 삶아요. 엄마가 제사 때는 꼭 그 장에 사다가 놔둬요. 그래갖고 나물에서 상에 올리고 또 이제 또 초상 나면 또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어르신들이 논이라고 밤새 그러면 그것을 돼지뼈, 옛날에는 돼지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가정집에서. 근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뼈를 조사갖고 저녁에 가마솥에다 불을 떼요. 그러면 그 뽀하니 일어나면은 이제 거기에다 된장을 풀고 해가지고 이제 tumbu기를 넣어서 이제 끓여서 이제 어르신들 주면 아, 속이 잘 풀린다 그러고 그 기본으로 했어요. 시골은 옛날에는 그 제사 지냈으니까 밥 먹으러 오시오. 마을 사람들 다 모이게 해요. 그러면 tumbu기 나물이 있으면 아, 이 집은 제사를 잘 지냈구만, 잔치를 잘했구만 그래요. 그것 안 나와보면은 아이고 그래요. 저는 부침가루 써요. 부침가루하고 tumbu기하고 이렇게 버물러요. 왜 그러냐면은 tumbu기가 그냥 그대로 전을 지져보면은 튀겨요. 기름이. 그래서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물주물 해가지고 딱 놓고. 그러니까 명태 전지 뜯기 딱 하면 돼요. 야채 같은 거 쫑쫑쫑 채로 썰어서 같이 이제 혼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라이팬을 열을 달궈갖고 졸이세요. 불을 졸여갖고 이제 같이 넣어서 이제 먹을 만큼만 넣어서 지져서 먹으면 맛있어요. 제가 마칼로니스트로서 정말 남들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을 먹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많은 그래서 앞으로 더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다는 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정말 뜸부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모자반 같은데 여기 이제 요런 쪽은 진짜 좀 모자반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약간 게 집게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른 건 건조된 건 봤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식감이 서로 다르구나. 요 줄기 부분하고 갈라짐 요 부분은 약간 젤 느낌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이제 해조류 같은 좀 꼬들꼬들하게 씹히는 느낌. 그래서 두 가지 식감이 동시에 느껴지는데
식감 재밌다. 이 끝부분이 안에 무슨 이렇게 주머니처럼 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느낌. 주머니가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 맛있을 것 같아요. 묘해요. 묘해. 네. 그리고 의외로 고기 국물에서 뜸부기 해조류의 맛이 많이 섞여. 그래서 기존에 알던 고기 국물하고는 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이런 음식은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음식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뜸부기 국을 뭐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정말 매력 없어지는 거고 진도에 와야만 먹을 수 있어야. 돼지의 뼈와 내장과 여러 가지 살코기들을 우려낸 돼지 국물과 해조류가 만난 것은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이 음식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놀라운 발견. 왜 그러냐면 도서지방, 섬지방에서는 소를 못 키워요. 왜냐하면 소가 뜯어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를 농사에 이용할 만큼 농지 면적이 넓지도 않죠. 그래서 소가 없어. 그럼 소 대신 선택된 것이 돼지였던 거예요. 근데 돼지는 인간이 먹는 걸 먹어요. 그래서 항상 잔반으로 키우죠.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여서 키우는데, 그런데 문제는 돼지는 살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축이죠. 일을 해요. 집을 지키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섬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것을 나눠 먹이면서 돼지를 키웠느냐. 경조사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돼지를 키울 때 집에서 2-3마리 키울 때 너는 첫째 장가 갈 때, 너는 둘째 시집 갈 때 이런 식으로 다 용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라는 가축은 죽어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가축인 거죠. 그래서 섬에서 돼지를 잡는다라는 것은 곧 잔치를 한다거나 장례를 치른다거나 이 문화였던 거죠. 육지 같으면 토란도 들어가고 고사리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개장을 끓여내죠. 근데 섬에서는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결국 뭘 선택하느냐? 제철에 걷어서 이렇게 말려뒀던 해조류들을 곁들이는 거지. 가을팔에 조금 해서는 이제 새로 생길 때는 이제 매다가 이제 물도 타먹고 물에다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타먹고 그것이 이제 또 점점 커지면 이제 말려서 이제 좀 띄워야 돼. 그냥 말려다 뻣뻣해서 맛이 없고 그럼 물에서 갖다가 아이치고 그냥 놔뒀다가 좀 딱 재워놨다가 이제 그 가을파래가 띄면은 이제 국을 끓이면 부들부들해 맛있지. 가을파래라는 음식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그 초상 날 때 그거는 기본으로 하지. 그리고 왜 그냥 상갓집에는 왜 그냥 옛날에는 저 목포를 안 나오고 여기 사니까 그걸 오래 끓여놓으면은 다시 데워서 먹어도 맛이 그 맛이라 그 초상 때 하지. 근데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자주 끓일 수는 없잖아. 이런 가을파래국은 오래 끓여놔도 데워서 먹어도 맛이 그 맛이라 이제 그 가을파래국을 선택한 것 같아. 옛날에 할머니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만드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그냥 돼지 뺐다고 푹 삶아갖고 이제 된장물 풀어서 이제 마늘, 생강 넣고 푹 삶으면 그냥 그거는 만드는 과정은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있지. 옛날에 여기 상갓집에는 돼지는 무조건 잡으니까 그것이 이제 매콤하고도 개운하지. 된장물을 풀어서 하니까.
이제 뭐 맨날 여기 노인전 잔치라든지 노인잔치 하면은 이제 그 갈포에다 돼지 뺐다고 하는 그 기본으로 하지, 기본으로. 다 좋아하셔, 그것도. 마을이 잔치할 때 옛날에 잔치 많이 했잖아요. 결혼식이라든가 이게 필수적인 음식으로 따라다녔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게 동네 분들하고 어울려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경담도 나누고 그래서 오늘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참 70평생 살고 있게 예? 인구가 감소되지만 이런 자리가 지금은 귀하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은 정말로 이렇게 같이 협조해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 협조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한다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둘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인문학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제주도 몽국도 마찬가지고 이 진도의 뜸부기국도 마찬가지고 같은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음식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들이 마칼럼니스트로서 굉장히 흥미롭다.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음식들이 왜 사라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관혼상제를 예전에는 다 집에서 했죠. 그리고 집에서 하지만 마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지역의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반드시 이제 잔치 때 차리고 혹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좀 손님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는 음식을 장례식 때 대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뜸부기국도 진도에서는 잔치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심지어 이제 나무를 해가서 제사상에도 올렸던 음식인데, 이미 결혼식은 아주 일찍부터 결혼식장으로 갔고, 마찬가지로 이제 장례식 장례식도 이제 집에서 치르던 것이 이제 장례식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조차도 이제 마을 단위, 집안 단위에서 이제 그냥 장례식장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이런 음식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나마 장례식장들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장례식장을 다녀보면 그 지역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 한 가지 정도는 등장해요. 그건 그 지역민들이 그걸 꼭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고집이라도 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섬이나 도서지방의 이 관혼상제에서는 이 해조류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 그러면 그들이 관혼상제에서 이렇게 해조류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우리를 평생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가장 힘들고 배고플 때 그래도 배고픔을 면하게 해줬던 소중한 식재료니까 결국 이것을 이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